컬트 문화 구조로 읽다. 3부 심리학 편. 시작하기. 사람은 왜 컬트에 끌리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걸 어떻게 믿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컬트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어떤 사람들이 컬트에 빠지는가가 아니라 왜 누구나 그런 구조에 끌릴 수 있는가? 컬트는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만을 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한다. 불안, 의미 추구, 소속 욕구, 확신에 대한 신뢰. 이 네 가지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래서 컬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1. 불안과 확실성.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미래가 모호할 때 우리는 강한 불안을 느낀다. 경제 위기나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실의 설명은 되게 복잡하다. 경제 구조와 정치 상황, 그리고 여러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하지만 어떤 집단은 이 질문에 매우 단순한 답을 제시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설명은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확신에 찬 메시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는 확신을 약속하는 집단이 등장하기 쉽다. 이 위기와 종말 담론. 1992년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 그러나 예언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그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삶의 방향을 그 믿음에 맞추어 바꾸었다면 그 선택을 부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설명을 찾는다. 해석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이처럼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삶의미와 구원의 이야기.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어 한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컬트 집단은 이 질문에 매우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이다. 이 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당신은 그 이야기의 일부다. 이 메시지는 평범한 일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든다. 직장인, 학생,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거대한 역사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그 경험은 강하다. 삶이 하나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를 약속하는 메시지는 강한 몰입을 만들어낸다. 4. 공동체와 소속감. 인간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욕구가 있다.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다는 욕구다.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매우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 SNS, 메신저.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경험한다. 혼자 사는 인구는 늘어나고 지역 공동체는 점점 약해졌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관계는 점점 기능적으로 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공동체 경험은 큰 의미를 가진다. 많은 컬트 집단은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 매우 따뜻하게 다가간다. 친절한 인사, 끊임없는 관심, 명확한 역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반복된다. 여기서는 당신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 경험은 외로운 사람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소속감은 논리보다 강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 5. 확신의 힘. 사람들은 확신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말이 빠르고 단호할수록 그 메시지는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도자가 흔들림 없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확신 자체를 신뢰한다. 그래서 컬트 지도자들은 항상 강한 확신을 보여준다.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말투, 단호한 선언, 확실한 답.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집단 내부에서는 하나의 심리적 순환이 만들어진다.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집단의 결속은 더 강해진다. 집단의 결속이 강해질수록 개인의 믿음도 다시 강화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확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6.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컬트 집단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의심이 점점 줄어든다.
처음에는 작은 질문들이 존재한다. 정말 그럴까? 다른 설명은 없을까? 그러나 같은 이야기와 같은 해석이 계속 반복되는 환경에 오래 머물게 되면 사람의 판단 방식도 조금씩 변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의심은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집단의 해석이 자연스러운 기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때 개인의 판단은 집단의 판단과 점점 가까워진다. 실외부 비판의 역설.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난다. 외부의 비판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경우다.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집단 내부에서는 다른 해석이 등장한다.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옳기 때문에 공격받는다. 이런 해석이 만들어지면 비판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비판이 틀림의 증거가 아니라 진리의 증거로 바뀌는 것이다. 이 구조가 형성되면 외부의 정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판은 오히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팔음모론이라는 방어 구조. 컬트 구조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음모론적 세계관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외부 세계는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언론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막고 있다. 사회 전체가 이미 타락했다. 이 메시지는 외부 세계를 하나의 적으로 만든다. 적이 등장하면 내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인다. 그리고 외부 정보가 들어와도 이미 해석 틀이 준비되어 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그것은 조작된 정보다. 체제의 공격이다. 배신자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반대 정보는 쉽게 작동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심리가 아니다. 불안, 의미 추구, 소속 욕구, 확신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구조다. 그래서 컬트를 이해하는 일은 특정 집단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무리. 이번 3부에서는 컬트가 인간 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불안한 시대에는 확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외로운 사회에서는 강한 공동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겹칠 때 컬트 구조는 강한 흡인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종교적 언어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구조는 비슷하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다음 4부에서는 이론에서 설명한 점수 모델을 실제 문장과 사례에 적용해 본다. 우리는 이제 느낌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이다.